4천억을 투자해서 10배 수익이 나면 4조 원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투자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계산일 겁니다. 바로 이 직관적인 계산에서부터 오늘 저희의 분석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종의 착시 현상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스페이스X 투자건을 중심으로 왜 4천억 원의 10배 수익이라는 이 공식이 곧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시가총액 4조 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함정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계산 수학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이 금융, 특히 벤처 캐피탈의 세계에서는 돈의 일종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표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의 이름표, 즉 이 돈이 대체 누구의 돈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그 파일을 어떻게 나눠 갔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 주가가 왜 이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돈의 이름표라. 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그 이름표부터 확인해 보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로 꼽은 것, 4천억 원은 과연 누가 냈는가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투자의 주체, 그러니까 돈을 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익의 귀속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자료는 그 미래에셋의 실체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이 상장사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글로벌엑스, 미래에셋 증권, 또 미래에셋 생명 같은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서 만든 펀드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룹 전체가 참여했다는 건 그럼 사실상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 거대한 투자를 위한 뭐랄까 선수나 감독 역할을 한 거고 실제 투자금인 4천억 원은 다른 계열사들이 모아준 팀 운영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역할은 축구팀 감독하고 비슷합니다. 감독이 팀을 운용하고 전략을 짜지만 구단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역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투자 펀드를 기획하고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운용사, GP, 즉 감독으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그 펀드에 자기 돈 일부를 직접 넣는 출자자, LP로서의 역할이죠. 감독도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좀 보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은 그 비율이에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점이 보통 벤처 캐피탈, VC가 펀드를 만들 때 자기 자본, 즉 PI라고 부르는데 이 PI는 약 5%에서 많아야 10% 정도만 투입한다는 사실입니다. 5에서 10%요? 와,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율인데요. 그럼 4천억 원짜리 펀드라고 가정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회사가 직접 넣은 자기 돈은 보수적으로 보면 한 200억, 아주 관대하게 봐줘도 400억 원 수준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나머지 3,600억 원 이상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나 혹은 외부 기관 투자자, 고액 자산가 같은 고객들의 돈인 셈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4천억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에 딱 압도돼서 그 돈의 90% 이상이 사실은 남의 돈일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이 수익 배분 구조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남의 돈과 내 돈이 뒤섞인 4천억 원이 실제로 10배 수익을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요. 원금 4천억이 4조가 됐다. 순이익만 3조 6천억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당연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돈을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자료는 이 회사의 몫을 아주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원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투자 수익입니다. 자기 돈을 넣어서 번 돈이죠. 아까 최대 10%라고 가정했으니까 4천억 중에 400억 원을 자기 돈으로 직접 넣었다고 계산해보면 10배 수익이 났으니 이 400억이 4천억이 되는 거군요. 원금 빼면 순수익은 3,600억 원. 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긴 하네요. 물론입니다. 자기 자본 400억을 투자해서 3,600억의 이익을 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가치를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4조 원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여기서 VC 비즈니스의 진짜 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두 번째 수익원이죠. 남의 돌을 굴려준 대가? 바로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과 보수, 영어로는 carried interest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성공 보수죠. 다른 투자자들의 돈, 즉 나머지 3,600억 원을 운용해서 10배라는 환상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줬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입니다. 펀드 운용사, 즉 감독으로서의 진짜 실력과 가치가 여기서 평가받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과 보수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계의 관행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네, 자료의 계산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다른 출자자들이 투자한 원금 3,600억 원이 10배가 돼서 3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원금 3,600억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원금은 먼저 돌려줘야죠. 네, 그러면 순수한 이익금은 3조 2천억 원이 남죠. 편의상 약 3조 2천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VC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펀드 운용사는 바로 이 이익금의 약 20%를 성과 보수로 가져갑니다. 3조 2천억 원에 20% 계산해보면 6,400억 원이네요. 와, 직접 투자해서 번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약 6,400억 원. 이게 바로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VC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도 운용 실력만 뛰어나다면 훨씬 더 큰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돌아가는 총 수익은 첫째, 자기 돈 400억 원을 투자해서 번 직접 투자 수익 약 3,600억 원. 그리고 둘째, 남의 돈 3,600억 원을 굴려준 대가로 받는 성과 보수 약 6,400억 원. 이걸 다 더하면 대략 1조 원이 되네요. 네. 1조 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회사의 규모를 몇 단계나 성장시킬 수 있는 막대한 현금 유입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해야 할 숫자가 막연한 4조 원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1조 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현명한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4조와 1조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의 구조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1조 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현재 주가를 들여다보죠. 여기서부터는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따르면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시가총액이 약 1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계산한 스페이스X 대박 시 예상 유입 현금이랑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떨어지는 숫자 같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결론이자 가장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시장은 이미 스페이스X가 10배 대박이 터져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약 1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다 라는 가장 긍정적인 최상의 시나리오를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기대를 먹고 자라니까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엄청난 호재가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주식을 사들였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잠재적 수익의 최대치인 1조 원까지 밀어 올려진 거죠. 와, 그 지점이 바로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겠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는 미래에 일어날 최고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미리 오른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미래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부 반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사실상 더 오를 여지, 업사이드가 거의 없는 가격에 들어가는 셈이네요. 오히려 리스크만 떠안게 되는 구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10배 대박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스페이스X의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쳐서 한 3, 4배 수익에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들어올 현금은 우리가 계산했던 1조 원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3배 수익이면 단순 계산해도 1조가 아니라 2, 3천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현재 1조 원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고점이 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주식을 산다는 건 스페이스X는 무조건 10배 이상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명제에 베팅하는 것과 같군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투자의 매력이라는 게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와 내가 분석한 미래의 진짜 가치 사이의 격차, 즉 안전마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뜨거워서 그 격차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면 매력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료에서 신규 진입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재적인 상승 내력,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구조와 시장의 기대 심리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자료에서는 아주 명쾌한 비유 하나로 요약해주고 있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4조 원은 그룹 전체 파티를 위해 준비된 거대한 파이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그 파이를 자르는 실력 좋은 요리사라는 비유요. 아, 그 비유. 네, 파티에 아주 크고 맛있는 4조 원짜리 파이가 등장했어요. 모든 하객들이 그 파이를 보고 환호하죠. 하지만 파티를 주최하고 이 멋진 파이를 구워낸 요리자가 그 파이 전체를 다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가장 좋은 부위를 맛볼 권리도 있겠지만 결국 파티에 온 손님들한테 파이를 나눠주는 게 우선이죠. 그 손님들은 파티에 오기 위해 입장료를 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요리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대가로 가장 크고 맛있는 조각, 즉 성과 보수와 직접 투자 수익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파이 전체를 독식하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파이 유각들은 돈을 댄 다른 계열사나 고객들, 즉 진짜 파티의 손님, LP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셔도 겉으로 보이는 투자 규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투자 기회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투자금 곱하기 예상 수익률이라는 이 표면적인 계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자금의 출처, 즉 이 돈에 붙은 이름표는 누구 것인지, 그리고 성공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배분 구조,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현재 가격에 밀리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분배 구조에만 집중했습니다. 만약 10배나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요. 하지만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 가치가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 현금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아, 현금화의 문제. 장부상의 평가 이익과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적인 투자 회수, 즉 엑시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 IPO를 하거나 다른 거대 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이 어떤 조건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최종 수익의 크기와 시점은 또다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IPO 시장이 지금처럼 얼어붙어서 상장이 계속 지연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모두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상장된다면요. 이 현금화의 불확실성, 이야말로 비상장 투자 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대박이 날까가 아니라 설령 대박이 나더라도 그 과실이 과연 언제, 어떤 형태로 내 손에 현금으로 쥐어질까? 이 마지막 퍼즐을 풀지 못하면 자칫 장부 위에서만 존재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음 탐구를 위한 화두로 남겨두고 싶습니다.